레더맨 시그널의 가장 큰 특징은 조난 상황에서, 그런 생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포함됐다는 것이 다른 멀티툴과의 차별성을 가진 부분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그 파이어스틸과 호각을 기능하는 이 부품이죠. 그 부품을 보시면 이렇게 뒤에 있는 레버를 뒤치고 돌려주면 분리가 됩니다. 사실 요걸 제외하면, 또 여기 샤프너를 제외하면 사실 일반 멀티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더맨에 나왔던 기존 제품들의 기본적인 어떤 도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요 파이어스틸과 아까 보셨던 그 샤프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그널의 그 특징적인 어떤 요소가 되는 건데요. 이 파이어스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양이 이미 리뷰를 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요 잡아주는 요 플라스틱 부분이 플라스틱 좀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걸려서 아주 긴 스트로크가 안 납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작은 크기냐면, 요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파이어 스틸입니다. 물론 제가 좀 사용해서 조금 얇아지긴 했지만, 여기 일반적인 사이즈의 파이어 스틸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그 파이어 스틸 중에 좀 대형 파이어 스틸이죠. 요거는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 한 뭐 5달러에서 그렇죠, 한 10달러 정도 가격이 되는데, 국내에서 이제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뭐 싼 데서는 8,000원, 비싼 데는 한 만원 정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죠. 사실 여기 일반적인 파이어 스틸에 비해서도 사실 굉장히 크기나 길이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같은 경우는 10cm 길이에 두께는 그 1cm에 1cm.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볼 때 이걸 평생 살면서 이걸 다 쓰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알면 캠핑 자주 가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표준적인 파이어 스틸 크기라면 이건 좀 대형이지만, 표준에 비해서도 상당히 작은 크기와 용량이 되게 작죠. 그리고 길이도 작기 때문에 그 스트로크, 그러니까 긁어내는 그 길이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패를 해볼 경우에는 또 문제가,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 요 튀어나온 부분에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활용이 어렵다. 다시 쓰려면 사실 이걸 완전히 부러뜨려서 안에 있는 부분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 요거 가지고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 조난 상황을 가정했다고 했을 때 요걸 가지고 과연 불을 붙일 수 있을까? 요 부분을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람도 좀 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실제 조난 상황은 아니지만 조난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 파이어 스틸이 필요해서 불을 피워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기능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 아닌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먼저 낙엽을 조난 상황, 산에서 조난 당했다고 했을 때 이제 주변에 이런 마른 낙엽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 낙엽 잘 말랐습니다. 이 마른 낙엽을 가지고 우리 시그널이 가지고 있는 파이어 스틸로 불을 붙일 수 있는지 한번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낙엽은 그냥 그 위에다 튀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부스러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불꽃을 잡아낼 수 있는 표면적이 좀 넓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스러기를 만들고, 파이어 스틸을 그릴 때는 시그널 같은 경우 아니면 멀티툴에서는 톱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칼등보다는 톱 부분을 이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파이어 스틸 시그널에 있는 요 톱의 등 부분을 이용해서 불을 피워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한번 초보에 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보라기보다는 그냥 사용 익숙지 않은 분 기준으로 한번 불꽃을 한번 튀겨볼게요. 네,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네. 벌써 다른 부분이 많네. 자,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지 못한 무식기 이런 나뭇잎에서는 이 시그널은 힘듭니다. 만약 진짜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양을 긁어줘야 돼요. 집중적으로. 그러기에는 너무 쉽게 이 파이어 스틸이 따라져 버리기 때문에, 땄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번 4-5번 튀겼는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죠?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여기 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부드럽고 민감한 부식기술 찾아야 됩니다. 생존 상황에서 다시 다른 부식기술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나마 좀 마른 풀입니다. 이거는 이제 강아지 풀, 우리나라 산에 지천에 있을 수 있죠. 강아지 풀의 잎, 이런 것들, 마른 잎을 이용해서 이제 불을 피워보겠습니다. 또 잘 뭉쳐줘야지 불꽃이 잘 멋있도록. 그다음 내부 공간을 불꽃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게끔 밀도를 높여주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파이어 스틸을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좀 민감한 부식깃에서는 한 3-4번 정도의 스트로크로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이렇게 잘 마른 나뭇잎보다는 잘 마른 이런 풀들을 이용해야지 이 시그널로 이제 불을 피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벌써 이제 보시다시피 거의 안 남았습니다. 저게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비상상황을 한 번을 위해서 준비한 어떤 용품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용보다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구매가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 시그널에 어떤 탑재되어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비상상황 한 번이 왔을 때 그때를 대비한 어떤 최후의 보루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파이어 스틸로서는 남대로 좋은 부식깃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은 이제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시피 이 위에다가 이제 만약에 그냥 불꽃만 튀기는 방법을 이제 쓸 경우도 택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냥 튀기는 개념이 아니고 불꽃이 흩어지지 않도록 집중될 수 있도록 지그시 긁으면서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준 것이 파이스트를 사용한 용법인데 일반적인 아까 제가 보여준 거는 일반 파이스트를 익숙해 하는 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튀긴다고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몇 번 튀기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스스로 날린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요령이 평상시에 좀 필요하고 좋은 부식깃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는 주변에 뭐 젖어 있거나 상황 뭐 여의치 않는다 부식깃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품들 중에 조날 당하더라도 기본적인 물품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런 비상용품 중에 탈지면 있을 거예요. 탈지면 비상약 중에 여러분들 비상약을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탈지면 같은 경우는 아주 좋습니다. 파이어 스틸을 한 번에 더 잡아낼 수 있도록 초보자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탈지면을 이용해 가지고 불을 한번 튀겨주면 불이 붙죠.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 준비된 것들 주변에 나뭇가지나 마른 것들 올려주면 이제 불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그널을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런 평상시 사용한 것처럼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쓰는 방식으로는 이 시그널을 사용하는 파이스 방법과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후의 수단에 정말 준비를 잘 된 상태에서 불을 딱 한 번에 피울 수 있도록 부식깃부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맞춰 놔야지 상시 파이스트들이 팍팍팍팍 튀기는 그런 형태로 해서는 이 시그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여러분 그 알코올 수압 있죠? 알코올 수압도 아주 좋습니다. 알코올 수압 거의 솜 이상으로 탈지면 이상으로 훌륭한 부식깃이 되어주죠. 그래서 알코올 수압 요거는 여러분들이 야외에 나가실 때 그 뭐라고 하냐 구급약 비상약 안에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탈지면과 함께. 그래서 뭐 다친 부분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소독을 해주는 상처 부위를 소독해야 되고 장비 같은 부분은 이제 내가 칼을 뭐 예를 들어서 나무를 막 쓰다가 음식을 뭐 다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장비를 소독하는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비상 상황에서 쉽게 한 번에 파이어 스틸을 아껴가면서 한 번에 불 피울 수 있는 그런 부식깃이 됩니다.
요 껍데기도 아주 잘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시그널에 있는 파이어 스틸을 사용할 때는 남들 요령과 연습이 필요하다. 여건을 충분히 만들지 않으면 불 피우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나뭇잎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뭇잎들은 양이 많은 파이어 스틸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이 충분한 이 파이어 스틸러도 사실 나뭇잎 바로 불 이만큼 튀겨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파워가 있으니까 불구동이 세니까 그래도 붙긴 붙었네요. 그런데 이 정도 양으로는 정말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이거 했다가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양이 돼줘야지 팍팍 긁어줘야지 이제 불똥 아주 온도가 높은 불똥이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불이 붙는다고요. 그죠? 불 붙었죠? 쉽지는 않지만 이 정도 양이 돼줘야지 이제 나뭇잎에 불이 붙는데 이 정도 양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그널의 파이어 스틸을 사용할 때는 나뭇잎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충분한 양과 불꽃의 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꽃의 세기와 양이 안 나옵니다. 뭐 최소한 대형 정도가 나와야지 붙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그냥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뭇잎을 쓸 때도 좀 더 잘 붙게 하려면 이제 아까 제가 보여준 대로 그러면 나뭇잎들을 잘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밀도가 높게끔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밀도가 높게끔 만들어주면 불꽃을 받아낸 면적이 더 많아져서 작은 파이어 스틸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양이 많으면 뭐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이런 큰 거 같은 경우는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죠. 될 때까지 한 번에 그냥 붙어볼 정도로. 응? 여기도 붙고 양이 많으면 스트로크가 길게 나오니까 이 같은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같은 길이가 아니라서 더 많이 긁어내고 더 많은 양의 그 페르셀륨 가루들이 이제 더 이렇게 쉽게 튀겨져 나가고 연쇄적으로 불이 붙기 때문에 쉽게 불을 피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양과 길이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그널 이용했을 때 불 붙이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어쨌거나 시그널 충분히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정말 신중하게 잘 준비해서 부식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낭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상당히 달아버렸습니다. 어쨌거나 불을 피웠으니까 생존은 성공한 거죠.